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서울지역 유아특수임용 최종 합격자입니다. 저는 1차 컷점수 11점, 최종 등수는 중간 등수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시절에 수많은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저도 합격 수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수기도 남기고 합격자 특강에 오게 되어 감회가 정말 새롭고 기쁩니다. 제가 합격 수기를 통해 임용고시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선생님들도 저의 합격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도에 서진 정조의 유특 연간 패키지와 일반 유아 독학으로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전 졸업 연도에 관광시험, 기간제 담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재수의 임용고시 최종 합격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스스로 임용을 준비했던 해에는 임용시험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여 공부 방법과 계획에 미흡했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연간 패키지 진도에 발맞추어 임용을 준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연간 패키지를 통해 노량진 직강을 다니면서 공부하니 임용에 대한 막연함도 해소되고 특수교육에 관련된 지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임용고시 계획과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연간 패키지와 노량진 직강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강에 정말 잘 맞았어요. 이어서 1차 시험 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강 스케줄을 기반으로 임용 시험을 해 나갔습니다. 1월 달에는 기본 이론반 스케줄에 맞춰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노량진 직강을 나왔는데요. 직강의 장점은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고 직강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눈과 귀로 특수교육학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서진 교수님께서 1월 달에 임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응원을 주시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한 해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기간제로 일했던 학교에서 신학기 준비와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빴는데요. 나의 스케줄로 인해서 직강에 못 오는 경우여도 보충 강의를 신청하여 들을 수 있어서 나의 스케줄에 맞게 유연하게 강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로 인해 직강에 못 오는 날에는 보충 강의를 통해 강의 진도가 밀리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월부터 일반 유아 공부와 함께 특수교육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특수교육학 공부는 서진 연간 패키지 직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영어 공부 또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서 3월 달에는 기본 이론을 파악하는 시기이고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3월 달에 전반적으로 특수교육학의 내용을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까먹게 되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반 유아와 함께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특수교육학의 내용이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따라서 서진 선생님의 기출 분석 강의와 함께 정말 특수교육학을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직강 노량진 직강에서 꾸려주시는 스터디를 활용하여 인증 스터디 그리고 깜지 스터디 등을 이용해 정말 무한 인출과 반복 복습을 4월 달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직강에 또한 노량진 스터디의 장점은 직강생 대상으로 직강 스터디를 구성해 주신다는 점인데요.
직강 스터디를 통해 마음 맞는 친구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임용 준비를 해 나가는 친구들과 이렇게 서로 응원받으면서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진 교수님께서 직강생 스터디를 대상으로 틈틈이 동기부여해 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강생 스터디 대상으로 도식화 퀴즈를 내어 스터디원들의 점수가 좋으면 기프티콘을 주시는 등 저희 수험 생활에 있어서 수험 힘들고 지친 수험 생활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월 달에서 6월 달 역시 영역별 기출이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도 저는 직강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매주 스터디원들과 함께 정해놓은 장애 영역 장애 영역에 대한 개념 확인 문제를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서바이벌 퀴즈를 내는 등 1, 3월 달에 배운 기본 이론 지식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영역별 기출을 풀고 정리하다 보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가 조금씩 눈에 익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눈에 익힌 특수교육학 지식을 직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매주 하나의 장애 영역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때 각 장애 영역별로 내가 모르는 개념과 아는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때 모르는 개념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 둠으로써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 두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 아는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에서 8월에는 영역별 기출 변형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량진에서 직강을 들었고 학원에서 실제 시험 시간표에 맞추어서 문제를 푸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직강 진도에 맞춰서 수요일, 목요일은 특수교육 공부에 투자를 하고 금요일 직강에는 특수교육학 지식 확인 및 보충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학원에서 같이 도식화 기반 배치 인출을 시작했는데요. 서진 선생님의 구조화된 도식화 틀을 활용하여 세울 수 있는 큼직큼직한 용어를 검정펜으로 작성한 다음 집에 와서 핵심 키워드 옆에 어, 집에 와서 핵심 키워드나 기출 용어는 파란 펜으로 채워 나가면서 영역별로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또한 핵심 키워드나 기출 용어는 파란 펜으로 추가해 나가면서 도식화를 기반으로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복습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통해 나도 모르게 기출 문제를 다 외우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때 서진 교수님의 변형 문제를 통해서 기출에 출제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출 주변의 개념도 훑고 넘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1월에서 8월을 달려오다 보면 어느덧 9월, 10월 모의고사 시즌이 돌아옵니다. 모의고사 시즌은 2주에 한 번씩 유특 전용으로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학원에서는 실제 임용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과 시간표대로 임용고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서진 정조희 유특 전용 모의고사는 특수교육학 문제의 질이 굉장히 좋고 특수교육학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 내용 또 공부하다가 소홀해질 수 있는 유아특수교육학 내용 등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모의고사를 통해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점과 통계를 내주셔서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경우는
특히 도움이 되었던 점은 모의고사를 통해 정답이 되는 키워드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는 키워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쓰다 보면 서술이 굉장히 어, 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따라서 모의고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질의 특수교육학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 외에도 저는 9월, 10월 달에 진도에 맞춰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영역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프 없이 매일매일 정해진 스케줄대로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가는데요. 11월 달에는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긴장을 많이 해서 공부가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글씨를 읽어도 내가 뭘 보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정신을 부여잡고 진짜 모든 영역 말로 2번씩은 이야기해보자 해서 계속해서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과 함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개념들, 내용들을 매일매일 말하면서 공부했고 서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파이널 강의도 들음으로써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개념을 계속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야기한 내용,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학 부분에서 선호도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서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관련 내용을 읽고 실제 시험에 나와 소중한 1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학 공부인데요. 사실 특수교육학과 유아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유아특수교육학은 저 멀리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언제 시작하자 하다가 결국에는 연간 패키지 진도에 맞춰서 6월 달에 서진 선생님의 인강 진도에 맞춰서 유아특수교육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는 인강 진도에 맞춰서 강의 진도를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두었고 7월과 8월에는 유아특수교육학의 내용을 한 달에 한 바퀴 정도 돌리자는 생각으로 기한을 넉넉히 잡고 전체적인 내용과 개념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진 교수님께서 모의고사에서 저희 유특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짚어주세요. 모의고사에 유아특수교육학 개념이 나오기만 하면 오답을 적어 내려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9월부터 매일 2시간씩 유아특수교육학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고사 시기에 맞춰 유아특수교육학을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보충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서진 교수님의 모의고사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를 활용하여 9월에서 11월 동안 유아특수교육학 내용을 완성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논술 과목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 논술 역시 연간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강의를 통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연팩 수강 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교직 논술 강의를 들으시면 서진 교수님께서 첨삭 기회도 제공해 주십니다. 따라서 저도 이 무료 첨삭 기회를 활용하였고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꼭 교직 논술 작성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서준 교수님께서 교직 논술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점은 서론, 본론, 결론 전체적인 틀을 잘 잡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선생님들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을 잘 잡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논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특법과 2019 개정 누리과정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특법 역시 6월 달에 제공되는 정조희 선생님의 장특법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유아특수 임용고시에서 장특법을 봐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출제 동향을 보면 2022년도에 장특법에 대한 내용이 장특법 내용 아니고 2022 개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아특수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장특법을 꼭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공부했던 장특법 내용을 토대로 논술의 서론, 결론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추후에 2차 시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장특법과 2019 개정 누리과정도 교수님들이 꾸준히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6월부터 매일 1시간씩 할애하여 공부하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인증하였습니다. 장특법은 내용이 많아서 기출과 핵심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요. 개정 누리과정은 싱송 스터디, 노트북 타이핑을 통해 고시문을 전체 암기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유아 과목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유아 과목은 독학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독학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유아는 양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론 내용도 세세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우선 내가 보고 공부할 서브노트를 하나 정했습니다. 하나 정한 서브노트를 손으로 필사하면서 이 서브노트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외우자. 이거 하나라도 꼭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3월에서 6월 달에 이렇게 필사하는 일은 손이 많이 아프고 시간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적어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일반 유어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일반 용어들이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에서 8월에는 일반 유아도 특수교육학처럼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유아 특수교육 유특 임용고시에 나온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 임용고시에 나온 문제도 함께 보았는데요.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타이핑 공부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3일은 특학, 3일은 일반 유아, 그리고 하루는 유아특수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지수쿨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였는데요. 유아특수 임용고시에서 유아교육학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9월까지는 특학과 1, 2의 공부 비중을 5대 5로 잡고 갔다면 10월 달에는 특수교육학과 일반 유아의 공부 비중을 4대 6으로 일반 유아에 중점을 두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학은 직관과 무한 반복을 통해 꾸준한 복습을 통해 기억에 저장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일반 유아는 외워야 하는 학자나 단계 명칭이 정말 너무 많아 암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 영역별 기출 분석과 확장 개념을 암기하고 마지막에는 교사론과 부모교육과 같은 유아 특수 임용고시에 자주 출제되지 않은 내용도 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학도 특수교육학에 쓴 내용과 같이 스터디원들과 말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기출에 출제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출 주변 개념도 보아서 또 소중한 1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1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차 시험 공부가 두렵고 막연한 선생님들도 서진특수 연관 패키지와 함께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차 시험 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도 정말 잠시뿐이고 2차 시험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오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시험 끝나고 일주일 후 정도 되니까 이제 진짜 2차 준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 때쯤 정주희 쌤의 2차 강의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패키지 수강생 대상으로 2차 강의를 무료 제공해 주셔서 늘어지지 않고 바로 2차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정보가 많이 없는 2차 시험을 정조희 선생님이 주, 근, 사효, 매직 또 55가지 핵심 이론 등을 말씀해 주셔서 이때 2차 시험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또한 직강에서 같은 서울 지역에 응시한 스터디원끼리 직강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는데요. 1차 시험 발표일자 전에 이 스터디원들과 함께 정조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핵심 이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2차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합격한 스터디원 선생님들과 함께 직강 스터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직강 스터디 컨설팅을 통해 합격자 발표 공부 방향을 정조희 쌤과 함께 정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스터디원 선생님과 함께 월, 수, 금 등 정해진 요일에 매일 5시간씩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서로 도우면서 울고 웃기도 하면서 2차 면접 준비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 정조희 2차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강사님과 함께 현직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도 서진 선생님과 정조희 쌤 그리고 현직 교사 피드백을 2회 정도 받음으로써 수업 실현과 면접 그리고 과정안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정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실제 임용 시험장에서도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생각하면서 별 탈 없이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임용고시 최종 합격에는 꾸준한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임용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해 경쟁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와 잘 맞았던 해인지 아닌지가 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임용에 대한 불확실함을 확실한 결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